근데 그거는 정말 이제 대학교는 확실히 또 좀 다른 문제고, 물론 대학교 선생님들도 여전히 막 불평불만 얘기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긴 하지만, 뭐 예전에 비해서 교수의 권위가 떨어졌다는 등 얘기는 하는데, 초중고하고 비교할 수는 없죠.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교육과 보육이 섞여버리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보육이 아닌데, 예, 교육을 해야 되는 교육기관인데, 어린이집의 연장이라고 바라보는, 또는 유치원의 연장이라고 바라보는 보육적 사고가 초등학교 학부모들에게 상당히 들어가 있는 건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번에 사건도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거고, 실제로 많은 교권 침해 사례들이 물론 중고등에서도 있지만 초등학교에서 가장 난감한 상황들이 펼쳐진다는 거죠. 학부모들이 내 아이를 교사에 의해서 보육되기를 바라는, 교육되기를 바라는 거 이전에 이런 마음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생긴 문제들이 굉장히 좀 크고요. 실제로 학교 현장을 학부모들께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은 문제 제기를 근본적으로 좀 해줬다고 생각을 해요. 교사, 학생, 학부모. 삼주체라는 건 삼각구도가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는 뜻인데 실질적으로 삼각이 아니라는 거죠. 교사하고 학생이 대립하고 있고 학부모가 학생의 배후에 서서 학생의 일종의 스폰서 역할을 하면서 권리를 대신 행사하고 좀이라도 침해 소지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마치 이제 소비자가 상품을 사듯이 불만을 처리하고 막 민원을 놓고 이런 식으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삼주체라고 보기가 어려운 상태인 거죠. 그럼 학이 빠진 그냥 부모인 거죠. 그래서 교육의 삼주체로서 학부모들이 내 아이가 혹시라도 물론 침해당할 수 있는 권리라든가 여러 가지 학습권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건 당연히 필요한 일이나 그것도 역시 이 둘 사이에서의 중간 관계에서 이제 바라보는 되는데 그 부분을 좀 망각하게 된 상태에 좀 놓이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과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스승의 그림자는 뭐 밟지도 않는다 그러지만 그런 식의 전근대적인 교육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가 내 아이를 위탁했다, 교육받도록 맡겼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했던 반면에 지금은 내가 교육 서비스를 사서 내 아이들에게 넣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너무 강해서 이 너무 많이 바뀌어버린 학부모의 인식 같은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학부모들 스스로도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학생 인권을 이유로 해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을 이유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법 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사실 이제 그 법이라고 하는 게 교육 현장에선 절대로 있지 않아야 되고 법에 사각지대야 된다라는 말은 절대 아니죠. 법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고 문제 해결과 갈등 해결에 있어서 가장 최종의 수단인 것은 맞으니까요. 정말로 억울한 일이 있으면 학교를 상대로든 교사를 상대로든 소송을 할 수도 있어야 되고 반대로 교사 또한 학부모한테 정말 억울한 일이 있으면 결국은 법에 호소하는 수밖에 없겠죠. 문제는 이 최종 단계에 와야 될 것들이 처음 단계부터 오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좀 결정적인 법을 학교 현장으로 끌어들인 결정적인 실수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중요한 건 법이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호출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조건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내가 함부로 칼을 뽑아들면 여기서 칼을 뽑아들어서 아주 이상한 싸움이 되고 서로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것들이 서로 만약에 알게 된다면, 그래 지금 먼저 서로 꺼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 상처뿐인 영광이야 라고 하는 상태를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그게 이제 결국은 법을 통과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입법의 노력은 결국 그런 데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동학대 등에 의해서 학부모가 교사를 과잉하게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것이 되도록 만들어버리고 결국 수사기관을 그걸 어떻게선가 끌고 가서 교사를 법적인 상태로 놓여있게 만들 수밖에 없는 이 초기 단계, 이것들을 상당 부분 걸러낼 수 있는 장치, 기각시키거나 불송치하도록 만들거나 이렇게 이유 없다는 것으로 이제 덮을 수 있는 이런 식의 장치들을 실제로 법으로 보장해 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거는 현재 문제의 교정에 있어서 상당히 핵심적인 일이라고 일단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사실 오늘 얘기가 안 된 부분인데요. 이를테면 교사에 대한 법률 지원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뭐 상담하는 사람 또는 중재하는 사람, 전문성을 기르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돈이 드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필요한 문제예요. 사람이 없고 돈이 없으니까 교사가 앞에 나와서 혼자 싸워야 되는 상태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돈이 들고 예산이 들어가고 인력들의 확충이 필요한 전문적인 어떤 것들을 쌓아나가야 되는, 중재 기능을 갖춰나가야 되는, 이런 거 하려면 전담 인력 필요하고 그 전담 인력을 키워야 되고 그들에게 예산을 줘야 되고 그들에게 권한을 줘야 되잖아요.
사실은 예산과 인력이 소요되는 정책은 누구도 얘기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핵심적인 지적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의 법이나 제도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얘기했지만 결국 교육 현장의 문제를 바꾸려면 예산과 인력을 투여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 예. 그리고 그게 아까 권은희 의원이 강조하신 교육 당국이 뭐라고 하느냐라는 문제에 핵심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다. 결국에는 아까 이런 얘기를 또 장 교사께서 하셨죠. 그러니까 순진한 선생님들이 왜 나오게 됐을까? 물론 이제 특정 직업 집단은 단순히 순진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교사들의 경우는 성향상 많이 소극적이고 앞에 나가서 직접 싸우고 뭐 이런 일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집단인 건 맞아요. 근데 그들이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한 건의 죽음이긴 하지만 사실 수많은 죽음들이 누적돼 있었다는 얘기고 실제로 너무나 많은 피로감과 좌절감들이 누적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밖에 없죠. 결국 그들이 이렇게 나섰다라고 하는 것.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알긴 알고 있는 거예요. 어디선가 무너져가고 있고 어디선가 문제가 생겨가고 있다는 거 아는데 당사자들이 그래도 나서고 막 얘기를 안 하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생각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아 뜨거 하는 생각이 분명히 드는 거죠. 이 교사들의 움직임이 우리가 많이 봤던 시위 현장의 움직임들처럼 그냥 나왔다가 좌절하는 방식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게 선생님의 목소리였고 실제로 네 분의 토론자의 목소리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이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은 앞으로는 다시 안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염원이 이 안에 저는 오늘 토론의 골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